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코딩 능력을 측정하는 가장 권위 있는 벤치마크였던 SWE 벤치 베리파이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픈AI가 자신들이 만든 이 벤치마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신 프론티어 모델의 SWE 벤치 베리파이드 점수는 80.9%입니다. 6개월 전에는 74.9%였죠. 단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정체가 모델의 한계 때문일까요? 아니면 벤치마크 자체의 문제일까요? 오픈AI가 답을 찾기 시작한 출발점입니다. SWE Bench Verified는 2024년 8월 오픈AI가 공개했습니다. 원본 SWE Bench 데이터셋에는 사실상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정제한 검증된 버전이 필요했죠. 그 결과 모든 프론티어 모델 출시의 표준으로 보고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출시 후 3년 만에 폐기까지 이르는 짧은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강력한 신호를 줬지만 모델들이 빠르게 점수를 올리면서 결국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오픈AI는 두 가지 결정적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가 올바른 답을 거부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모델들이 학습 과정에서 답을 미리 봤다는 것입니다. 이 두 문제가 결합되면서 점수의 신뢰성이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충격적입니다. 모델이 자주 실패하는 27.6% 부분 집합을 감사한 결과 그중 59.4%가 결함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모델이 기능적으로는 올바른 답을 냈는데 테스트가 틀렸다고 판정한 겁니다. 이 그래프는 오픈AI의 감사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주 실패하는 27.6%의 문제 중 무려 59.4%가 결함이 있었습니다. 모델은 정답을 냈지만 채점이 잘못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델이 기능적으로 완벽한 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는 변수명이 다르거나 코드 스타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마치 수학 문제에서 풀이는 맞는데 답안 형식이 다르다고 0점 주는 격이죠. 사실 오픈AI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베리파이드를 만들 때 결함 있는 테스트들을 걸러내려 했지만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모델 성능이 80%대에 도달하면서 이 잔존 결함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겁니다. 이 상황을 시험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100문제 중 30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면 85점을 받은 학생이 실제로 실력자인지 아니면 우연히 출제 오류 덕을 본 건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벤치마크가 그 본질을 잃은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오픈AI가 테스트한 모든 프론티어 모델이 원본 인간 작성 버그 수정 즉 골드 패치를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학습 데이터에서 답을 봤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오염은 시스템적입니다. SWE 벤치 문제는 공개 GitHub 저장소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모든 주요 모델 제공자들이 이런 오픈소스 저장소들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결국 정답이 학습 코퍼스에 그대로 들어간 거죠. 오픈AI는 이를 시험 문제 사전 유출에 비유했습니다. 학생이 답을 그대로 외우지 않더라도 답을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건 평가 시스템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문제입니다. 학습 노출이 만드는 차이는 명확합니다. 답을 본 적 없는 모델은 명세만으로 추론해야 합니다. 반면 답을 본 모델은 정확한 변수명 함수명 형식을 모두 알고 있어 테스트의 숨은 요구사항까지 맞춰버립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가 결합됩니다. 테스트는 미세한 차이까지 정확히 맞춰야 통과하는데 답을 본 모델만이 그 미세한 형식까지 맞출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픈AI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문제를 본 모델일수록 평가에서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명세가 부족한 즉 테스트가 어떤 형식을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에서 격차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그래프는 학습 노출도와 성공률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노출이 없는 문제에서는 45% 정도지만 완전 노출된 문제에서는 89%로 치솟습니다. 이게 바로 점수가 실력이 아닌 노출을 측정한다는 증거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모델은 문제 명세만 바꿔도 인간이 작성한 원본 패치와 거의 동일한 코드를 출력합니다. 변수명 함수 시그니처 로직 순서까지 일치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학습한 내용을 재생산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구조적 한계입니다. 오픈소스 코드는 LLM 학습의 필수 자원이고 GitHub을 학습에서 빼면 모델의 코딩 능력 자체가 무너집니다. 벤치마크가 공개되는 순간 오염은 시간 문제였던 거죠. 오염은 단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2023년 공개 직후부터 2024년 학습 사이클에 들어가고 2025년에는 주요 모델 모두가 영향을 받았으며 2026년 마침내 오픈AI가 신뢰할 수 없다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오픈AI의 결론은 단호합니다. 최근의 점수 향상은 모델의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향상이 아니라 모델이 벤치마크에 얼마나 노출됐는지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측정 신호값이 0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오픈AI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벤치마크를 자신들이 폐기한다는 거대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델 개발자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업계 전체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AI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합니다. 공개 저장소 기반의 정적 벤치마크는 이제 한계입니다.
비공개 문제동적 갱신다차원 지표 강화된 테스트 검증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 벤치마크는 5가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비공개 평가세 지속적 갱신 실전 환경평가다 중 검증 그리고 오염 자체를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 이 모든 게 갖춰져야 신뢰할 수 있는 측정이 가능합니다. 오픈 AI의 이번 결정은 업계 전체에 압박을 가합니다. 엔트로픽, 구글, 메타 같은 다른 주요 모델 제공자들도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할 압박을 받게 됐죠. 마케팅에서 SWE 벤치 점수를 자랑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더 큰 파장입니다. 지난 1년간 AI 회사들의 가치평가에 SWE 벤치 점수가 핵심 근거로 쓰였습니다. 그 기준이 본질적으로 의미를 잃었다면 어떻게 모델을 비교하고 투자할지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이 그래프는 추정치이긴 하지만 의미가 큽니다. 보고된 80.9% 점수에서 학습 노출 효과를 제외하면 52% 정도, 거기에 테스트 결함까지 보정하면 41% 수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가 본 점수가 실제 능력의 2배에 가까웠을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장 개발자들은 이미 이 괴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벤치마크에서는 80% 정도 풀어낸다는데 실제로 회사 코드베이스에서 작업시키면 자주 막힙니다. 이 체감 차이의 정체가 이번 분석으로 명확해진 셈이죠. 이 사건이 주는 더 큰 교훈은 측정의 함정입니다. 측정하기 쉬운 것이 측정해야 하는 것을 대체할 때 우리는 진짜 진보가 아니라 진보의 환상을 추적하게 됩니다. SWE 벤치 사례가 정확히 그것입니다. 한편 오픈AI 결단도 평가받을 만합니다. 자신들이 만들고 업계 표준으로 만든 벤치마크의 신뢰성 문제를 스스로 공개하고 폐기를 선언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평가 인프라의 건강성을 위한 중요한 행보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실전 평가 학습 데이터 노출, 투명성 동적, 평가다 차원 능력 프로파일. 이 4가지가 다음 세대 AI 평가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AI 도구를 도입하려는 기업이라면 이제 단일 벤치마크 점수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자사 코드베이스에서 직접 시범 운영하고 PR 머듈 같은 실제 지표를 보고 장기 생산성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이 남긴 진짜 교훈은 AI 발전을 단일 숫자로 표현하려는 시도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벤치마크는 도구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개평가셋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어 우리는 평가 패러다임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러진 측정자를 바라보며 우리는 더 정직하고 의미 있는 측정 방법을 만들어야 할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AI의 진짜 발전을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SWE Bench Verified는 2가지 치명적 문제로 폐기됐습니다. 결함 있는 테스트와 학습 데이터 오염입니다. 오픈AI는 보고를 중단했고 업계 전체에 같은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정직한 평가 도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